핵심은 콜드월렛, 가상자산계의 큰손 김남국 선생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김남국 의원은 탈당하더니 이건 한동훈 법무장관 발 검찰 작품이다라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행세를 한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감지한 이상 징후, FIU 시스템 설계자는 뭐라고 밝혔을까요? 김남국 소유 추정 가상자산 지갑에서 지난해 1월 28일에서 5월 29일까지 48회 걸쳐 100억 원가량이 이체됐다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송천 카이스트 겸임대학 명예교수, 경영대학 시스템 작동 원리 토대로 분석되는 것이다. 김남국의 쪼개기 인출, 자금 세탁 혐의가 유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 명예교수는요, 현 금융정보분석원 FIU 시스템 설계자입니다. 문송천 교수는 김 의원이 거래 내역 등 자료 당 조사위에 제출할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의심 거래 내용은 자금 세탁 혐의가 유력화된다라고 FIU 시스템 설계자인 카이스트 문송천 교수가 밝힌 겁니다. 김재수 비대위원님, 자금 세탁 혐의가 유력하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밝혔던 소위 검찰 수사의 피해자다라는 주장과는 너무 다른데, 뭐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전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이게 이런 불법 거래 정황들이 포착이 되면 뭐 월 한 1000건 정도가 포착이 되는데 그중에 검찰로 넘어가는 사건은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30개에서 40개 정도로 검찰에 넘어간 사건들은 대부분 기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 그러면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소까지 나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검찰의 탄압이다, 내지는 뭐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뭐 다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FIU의 어떤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직접 이야기한 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좀 무게를 싣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이 사실은 이것을 아직까지도 검찰의 탄압, 뭐 야당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검찰의 탄압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거래 내역 다 주면 돼요. 근데 민주당 내에 있는 자체적인 조사 내에서도 중요한 자료들은 다 빼놓은 상태에서 그냥 자진 탈당을 해버렸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김남국 의원은 겉으로는 야당 탄압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는, 그리고 시스템상 검찰의 탄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본질을 좀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FIU 시스템 설계자 문송천 교수는 자금 세탁 혐의가 유력화된다라고 얘기했어요. 100억 가까운 거액을 쪼개기 인출한 것, 자금 세탁 의혹, 그렇기 때문에 김 의원이 이 자료 못 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의심했는데, 자금 세탁 혐의 뭐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FIU가 통지를 하는 경우는 불법 정치자금이나 자금 세탁을 통한 비자금 조성, 공중 협박 혐의가 의심될 때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 1000만 원 이상을 반복적으로 인출할 때에는 사실상 자동적으로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막기 위해서 현금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쪼개기 인출을 하게 되면 통지를 피할 수 있다. 이 점을 노리고 쪼개기 인출을 반복했지만 이 혐의조차도 FIU가 포착하고 검찰에 이상거래 통보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이 자금 출처와 내부 정보 이용인데, 내부 정보 이용은 현재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자산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서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 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곧바로 로비 의혹으로 이어지고, 이 로비 의혹은 결국 자금 출처와 연결돼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으므로 내부 정보 이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쪼개기 인출을 통한 자금 세탁이 의심될 경우에는 결국 이 문제는 비자금 조성인데, 비자금 조성은 결국 자금의 출처와 곧바로 연결됩니다. 자금 자체가 자신이 보유할 수 없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자금 세탁을 통해 자신이 결국 보유하게 되었고, 이 비자금 의혹은 더 나아가서 자신이 보유하게 된 자산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까지도 그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금 출처에 더해서 그 사용처까지 의혹 제기가 더 나아갈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위정현 교수님, 이 범죄로 인한 자금, 이 돈은 꼬리표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이 자금을 뭐 세탁기에 넣어서 2번 세탁을 하면 꼬리표가 없어져. 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게 자금 세탁이라는 건데 뭐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과연 이 투자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에 대한 의혹 자체가 지금 규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FIU 시스템 설계자는 어떤 일종의 그런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코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잦은 인출이 그 증거다라는 건데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충분히 이제 문 교수님의 지적이 상당한 어떤 일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이 한편으로는 대단히 그 뭐라 그러다 투명하게 이제 거래 내역이 이제 블록체인 내에 각 거래 트랜잭션이 이제 기록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 감시하고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떻게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 비트코인의 반을 중국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소문들도 사실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강남의 부자들이 상속세를 전략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자녀에게 그냥 줬다. 콜드 월렛, 차가운 지갑이죠. 그 형태로 줬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도 이제 김남국 의원의 어떤 그런 그 비자금 이슈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한편으로는 그 부분이 현재 이제 거래소에 있는 부분은 역시 추적이 가능하고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이제 콜드 월렛이나 USB에 담아가지고 빠져나왔다면 이건 전혀 이제 찾을 수가 없는 즉 본인의 진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연 이제 검찰이 이걸 밝혀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전에 이제 거래소 특히 이전의 이슈들입니다. 거래소 이전에 상장되기 이전에 어디서 과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코인들이 들어왔을까? 예. 예를 들면 이제 유믹스를 대량으로 보유하게 된 경위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규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만약에 이 익명성이라는 또 하나의 블록체인의 어두운 측면 이 부분을 잘 활용했다면 아마 이 부분도 쉽지 않을 거다 밝혀내기. 예. 왜냐하면 계속 김남국 의원이 말이 바뀌고 침묵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블록체인, 코인 거래의 어두운 단점이 바로 익명성, 무언가 돈을 세탁하는 데 용도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또 한 분의 전문가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금 세탁이라는 의혹은 의혹의 가능성인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김남국 의원의 이에 대한 해명도 나오면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정무위를 돌이켜보면 금융정보분석원장도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코인 의혹은 형사사건 관련성이 깊다라고 말이죠. 들어보겠습니다. 코인과 관련해서요. FIU의 이상 거래로 보고되는 건수가 총 몇 건이었습니까 여태까지? 월 평균 1,000건 정도 보시면 1,000건 정도. 그중에 검찰에 통보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남국 의원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또 거래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이걸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제공한 건가요? 불법 재산, 자금 세탁 행위,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이 중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형사사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 거래로 해당을 해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현 전 수석 나와 계신데 정치권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자금 출처를 두고 그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도 아끼다던 김남국 의원에게 갑자기 이런 돈이 어디서 났냐라는 의혹이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은 일종의 자금 세탁 혐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금일 것인가 국민들은 의혹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저는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해서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도덕적 정치적 영역의 문제가 하나 있고 형사사법적인 영역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이 정치 도덕적 영역에서 형사사법적 영역으로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형국에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형사사법적인 어떤 불법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검찰 수사에 의해서 드러나고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문제는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정치 도덕적인 영역에서 굉장한 비판을 우선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민주당은 늘 다른 정당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왔던 정당이죠. 그런 정당에서 요즘에 대체로 국민들로부터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말 죄송한 생각이 드는 문제인데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그런 부분에서조차 해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계속 문제를 키워왔다는 것이고 계속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마저도 지금 깨끗하지 않은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예. 지금 이제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이 투자금이 마련이 어디서 돼 있는가부터 이제 시작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지난 대선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네. 뭐 이런 고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김남국 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아낍니다. 저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이런 어떤 일을 뭐 상임위에 중에도 이런 거래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실망하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해 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개인적 노력으로 당의 진상조사에 협조하고 국회 윤리특위에 와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뭐 또 검찰 수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뭐 민주당에 끼친 영향뿐만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개인에 미치고 있는 영향마저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모든 면에서 김남국 의원이 좀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좀 결론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자금이 근본적 출처 문제까지 지금 추궁을 받고 있는 형국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이 자금 세탁, 뭐 여러 가지 자금을 세탁했다면 세탁할 수 있을 텐데 뭐 개인의 어떤 비자금일 수도 있고 불법 정치 자금을 세탁할 수도 있고 한때 정치권에서 의혹이 제기됐었던 뭐 대선 자금이 일로 유입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 또 다시 불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수현 의원님 대선 자금은 아니겠죠?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소속돼 있는 민주당이 그런 도덕성과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저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뭐 그렇게 답변드리죠. 예, 검찰 수사로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차후 규명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